경찰은 노르웨이에 사는 남편 전 씨의 옛 애인인 장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라는 것도 저희가 여기까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.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국내 송환이 불발됐다는 점,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남편 전 씨의 옛 애인 장 씨에 관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. 일단은 실종된 남편과 아내의 행적이 다르다는 것. 무슨 얘기냐? 실종 당일 밤 5월 27일이에요. 아내는 그 5월 27일 이후에 이 사람을 본 사람도 없고요.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. 반면 남편 전 씨는요. 6월 2일까지 지인과 가족과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. 아내는 27일에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이 남편 6월 2일까지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동업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아내가 지금 실종된 이후잖아요. 그런데 동업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일이 있어서 해결하려면 한두 달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어. 나 지금 좀 일이 있어.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한두 달 좀 필요할 것 같아. 라는 연락을 6월 2일까지 했다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,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바로 이 옛 애인 전 씨와 장 씨와 있습니다. 남편 전 씨와 이 장 씨는 고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거예요. 오랜 교제 끝에 집안 반대로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. 알아보니까. 그리고 각자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아내 최 씨의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옛 애인 장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. 이 실종된 아내가. 그러면서 결혼하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옛 애인 장 씨가 실종된 아내에게 협박을 했다. 그리고 그 장 씨의 전 남편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증언을 보탭니다. 결혼을 장 씨와 했잖아요. 그런데 그 사라진 남편 전 씨와 함께 아내가 여행을 가고 연락을 갔다. 그러니까 이 옛 애인 장 씨의 전 남편은 본인의 아내가 이 사라진 남편 전 씨와 불륜을 했다라는 식의 증언을 한 겁니다. 옛 애인 장 씨가 유력 용의자인 이유는요. 두 번의 결혼 생활 내내 전 씨와 연락을 지속했다. 그러니까 아까 방금 봤던 그 전 남편 말고 두 번째 현 남편과 지금 결혼한 상황인데도 사라진 남편 전 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. 노르웨이에서 실종 보름 전에 한국행으로 왔다. 숙박 정보가 남지 않은 찜질방 등에서 생활을 했고 현금만을 이 옛 애인이 썼다. 귀국 권유에도 불응하고 있다. 그래서 사라진 남편 전 씨의 어머니가 노르웨이에 직접 이 옛 애인을 찾아갑니다. 만남을 시도했지만 불발. 남편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정 씨와 마치 딸과 엄마처럼 지냈다.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장 씨밖에 없다. 라고 얘기합니다. 옛 애인이죠. 옛 애인 장 씨는 전 씨와는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. 친한 친구 사이다. 라고 연인 관계를 부인하기에 이릅니다. 야, 이게 상당히 복잡한 사건인데 조금씩 뭔가 반전과 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. 교수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건의 실체 전모가 뭘까요? 뭘 제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까?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젊은 두 부부가 사라졌는데 그 두 부부 실종된 이제 두 부부와 지금 노르웨이에 있는 어떤 과거의 애인이 무엇인가 연관관계가 있을 걸로 추정되고 실종될 그 시기. 예컨대 지금 시기가 2016년도 5월 27일 이후로 연락이 안 되거든요. 그 시점에 지금 노르웨이에 있는 이 여성이 친정에 알리지도 않고 귀국을 해가지고 그 이제 동일한 기간 동안 지금 어떤 그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찜질방 위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행적을 남기지 않은 채 현금만을 쓰면서 지금 돌아다녔다 이런 흔적까지는 출입국 기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노르웨이까지 이제 이민을 갔다가 친정의 식구들을 보러 온다는 건데 그런데 왜 친정으로 안 가고 그 이제 친정 식구들도 모르게 그 실종 지역을 떠돌면서 모텔이나 이런 호텔도 아니고 찜질방 등등을 현금을 쓰면서 왜 돌아다니느냐 하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실종 사건에 연관성이 있는 건지 좀 얘기 좀 해보자 하는데 문제는 노르웨이에 있는 여성이 연락을 끊고 지금 잠적을 했다. 심지어는 그 노르웨이의 당국을 이용을 해서 귀국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다. 이게 이제 사건의 핵심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다면은
경찰은 일단은 이 노르웨이에 있는 여성을 만나서 그때 당시 한국을 왜 왔는지 좀 네.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까, 그러면? 네,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에게 상당 부분 뭐 의심을 둘 만한 정황은 있습니다. 왜 시집을 2번씩이나 간 여자가 2번의 혼인 관계 중에도 이 옛날 애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예. 심지어는 이 옛날 애인에게는 이 여자와 전용으로 연락을 취하는 핸드폰까지 따로 둬야 될 정도로 그래요. 그 정도로 지금 이 남자 과거의 애인의 생활을 지배했느냐. 그리고는 이 옛날 애인이 드디어는 이제 결혼을 하게 이제 그 결정을 한 그 배우자, 예비 배우자에게까지 과거의 애인이 노르웨이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 과거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가는 큰일이 날 거다. 이런 위협까지 사실 했던 흔적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들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. 도대체 왜 그런 종류의 행위를 했는지가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죠. 예.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강제 송환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 장 씨, 이 장모 여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수사 면담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사건의 진행 과정입니다. 예. 뭔가 이 옛 애인과 관련돼서 실종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가 지금 더 이상하다는 게 드러나는 게 이 남편 말입니다. 네. 실종된 남편의 행적도 이게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. 5월 27일 아내가 실종이 됐고 그 이후에 아내의 행적은 전혀 없다. CCTV에도 남지 않는다. 이 주변 이웃들과도 가족들과도 연락이 안 된다. 그런데 남편은 6월 2일까지 특히 동업자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. 아내가 사라진 이후에. 네. 그러면서 내가 좀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한두 달? 아니면 더 걸릴 수 있다. 이 점이 좀 의아스럽다. 네,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어요. 연극 배우였습니다. 예. 당시에 이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아주 주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연극 동료들에게 내가 출연을 못한다라는 문자를 보냈어야만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보낸 문자가 아닌 것과 같은 문자가 날라온 겁니다. 내가 출연할 수 없게 됐다 하는데 기존에 이제 문자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문자 내용 알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내용으로 보니까 이게 당사자 실종된 여인의 문자가 아니라 그렇군요. 지금 추정컨대 그 여성의 핸드폰으로 남편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니냐를 의심할 정도로 내용이 좀 특이했다는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27일 날 없어지고 6월 2일 날 남편이 마지막 이제 그 동료에게 연락을 취할 때까지의 그 5일 동안의 기간에도 지금 생존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던 게 지금 현재의 수사의 진척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증발한 것 같고 남편은 그 이후에 증발한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6월 2일 이후에는 연락이 전혀 취해지지 않는다. 이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.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6월 2일까지 그 기간 동안 과연 남편이 무엇을 했느냐. 요거를 좀 경찰이 밝혀내야 할 지점 같은데 그렇습니다. 남편도 실종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무것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홍 변호사님, 지금 저희들도 뭐 많은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.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남편은 도대체 왜 아내가 실종된 이후에까지 동업자들과 그렇게 태연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장 씨와는 관계는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뭐 시신이라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. 유일하게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여론은 장모 씨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전혀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계시죠. 근데 이제 현대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입니다. 우리 여러 가지 정황 사실로 봤을 때 두 사람의 실종과 관련해서 장 씨가 상당히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될 수 있겠지만 실종을 해서 장 씨가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옛 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라는 것을 알고 너무 헛헛한 마음에 그냥 한국에 들러서 그 사람의 행적을 찾아다녔다. 그럼 범죄가 되진 않거든요. 실종이 예. 아닌 이상. 그렇다 보니까 노르웨이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 씨를 우리 국적을 가진 장 씨 여인을 범인으로 단정해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. 또 현재 경찰 입장에서도 장 씨를 잡아서 추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메일 조사에서는 두루뭉술한 대답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경찰은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 수사로 전화를 했었는데 장 씨가 여자 혼자인 이상 그 성인 남녀 2명의 실종에 깊이 관여하기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공범 내지는 조력자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돈을 통해서 어떤 뭐 사람들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흔적이 남을 수밖에는 없겠죠. 경찰은 공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장 씨 혼자의 단독 범행은 아닐 것이고 어떤 여러 공범들 조력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출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